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봄과 여름님이 오늘은 라디오가 아닌 유튜브로 함께합니다. 왜냐고요? 왜일까요? 웬데요? 휴가거든요. 좋으시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셨나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가에도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푹 쉬시기 바라고요. 수확의 계절이죠. 참 먹을 게 넘쳐날 텐데 좋으시겠습니다. 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쉬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채님 날씨가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 촌철님들 우산 챙기세요라고 다정하게 올려주셨고, 하늘호수님 내일이 월급날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속도는 늘 빛보다 빠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써도 남아 고민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 날이 올까요? 그렇게 받으실 줄 알았어요. 로또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해주셔야죠. 말이라도. 그래도 헛된 기대는 안 좋아요. 네. 제 입에는 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김창면님, 지난주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이 제 댓글이 시선 집중해서 소개됐다며 몇몇 친구들이 나도 잘 듣고 있어 애청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역시 시선 집중은 국민의 전달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연만 올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3941님, 모기가 윙윙 귓전에다 대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향이라도 피워 낭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낭만은커녕 전기로 고문을 하냐?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그 1인칭 모기 주인공 시점에서 이야기한 거 한번 봤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거의 포복절도로 했는데 기가 막히던데 그 한 대목 같은데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촌철님들은 제 입이랑 유튜브도 그래 옛날에 겹치나 봐요. 내가 보는 갈 게. 때는 그것도 향이라도 피워졌는데 요즘 그것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 제작자신가? 기가 막히더라고. 여튼 제 입이와 촌철님들은 또 이렇게 모기로도 통하네요. 그런 별로 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저희 이용선 PD는 어제 집에서 4마리 잡았다고 하네요. 네. 네, 아침 인사 이렇게 달달하게 전해드렸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남북 관계에 있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 이렇게 3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고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3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라고 명명을 했는데 교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 이렇게 3단계로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도달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서 축소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과정. 이게 이제 그 핵과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고 근데 또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남북 관계에만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류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교류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일단 당장의 어떤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실천적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조 연설을 한 건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을 했는데 일단 자화자찬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7개의 전쟁을 7개월 만에 끝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언급을 했고요. 또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유엔의 도움은 못 받았다고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유엔을 질타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2가지 발언을 했는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이민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지속해 나갈 뜻을 분명히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를 언급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예측은 틀렸고 이는 멍청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이밍을 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녹색 사기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야에서 또 어떻게 폭주할 것인지 이게 좀 또 세계적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자, 이게 또 지구에 미치는 영향, 또 하나의 민폐거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라디오 헤드님이 노벨 평화상을 노릴 게 아니라 관세로 노벨 경제상을 받겠어요? 라고 좀 비꼬아주셨네요. 근데 그게 노벨 경제학상을 줄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꼬아주신 거죠, 이거는. 경제의 원리에 지금 정반대로 내달리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자, 이렇게 유아독전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조연설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2부와 3부에서 국회 외교통 여야 의원들의 분석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2개 있어서 이것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다시 당사로 이렇게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먼저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헌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하면 안 됐다라는 취지의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한동훈 전 대표 불러서 증인신문하면 안 된다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자신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꾼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신문을 통해서 왜 바꿨는지를 먼저 듣고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당시의 입장과 대비시켜서 자신의 정당성을 부각을 시키는 게 맞는 접근법 아닙니까? 근데 왜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거. 이건 우원식 의장이 저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찰에 의해 원천적으로 차단된 의원들이 헌법상 권리인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로서 정당한 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의원들 표결권 보장을 위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러면 국회 봉쇄를 항의하고 풀라고 먼저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우원식 의장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당 그러니까 원내대표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 봉쇄 때문에 의원들의 표결권이 지금 방해받고 있다고 한다면 원내대표가 나서서 딱 가가지고 경찰 앞에 가서 근엄한 목소리로 봉쇄 풀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했습니까? 두 번째, 다른 대목에서 내란 가담의 목적이나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권의 의석이 192석으로서 계엄해제 의결 정족수인 150석을 초과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당 의원들의 표결권 보장이 그리 중요했다면 굳이 이런 주장을 할 이유가 뭐가 또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 수 없음님이 그럼 시간을 주면 경찰이 알아서 다 철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거저거 떠나서 당시 생중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결을 하기 전에 우원식 의장이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끈다고 표현했어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을 때 의원석에서 어떤 소리가 막 터져 나왔으니까 빨리 의결하자고 했잖아요. 당시 상황이 너무나 촉박하고 급박했기 때문에 그게 당시 상황이에요. 근데 자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그럼 그때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의원들이 빨리 표결하자고 했던 거고 이게 지금 상치되는 겁니까? 부합되는 겁니까? 물프레님 할 일을 했어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어제 재판부는 곧바로 다음 달 2일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을 했습니다. 어제 안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패문부제를 뒤래하고 민심 청취를 하겠다며 전국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나올까요? 나올 거면 어제 나왔겠죠.
근데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서 평을 했기 때문에 뭐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뭐 책에 다 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계속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자기 책에 다 써놨다. 그러면 그 전직 검사시잖아요. 한동욱 검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의자나 내지 중요한 참고인이 있습니다. 좀 와서 조사 좀 받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할게요. 뭐 네, 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논리대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수사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죠. 이게 정치적인 수사인지 당원들 의식한 건지 그건 뭐 알아서 판단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조희대 청문회를 사전에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권향엽 대변인이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한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추후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와 상관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조희대 청문회를 단독 추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평가는요. 자, 다른 소식 하나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전 상의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추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경고를 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 해당 매체는 이런 내용의 반론 보도문을 실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가 경고는 물론 의견이나 우려를 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알려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짚을 점 추출해 봅시다. 자, 원내 지도부가 부인한 건 사전 상의가 없었다가 아니라 경고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전 상의는 없었지만 경고는 하지 않았다. 이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전 상의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규칙 위반도 권한 침범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부인을 한 거겠죠. 자, 여기서 1차 평가가 나옵니다. 청문회하고 말고는 법사위원들의 자율적 판단 사항이다. 라고 하는 1차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건 그러면 권한의 문제, 권한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문제라고 치고 자,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만약에 부정적인 여파가 있다면 그것의 책임은 어디에 귀속되느냐. 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역시 법사위원들이 알아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부정적인 여파가 나온다면 그것도 역시 법사위원들만 온전히 지면 되고 당 지도부는 몰라요. 우리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겠죠. 언론.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포인트가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조화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게 어제 민주당에서 연출됐던 장면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배시시 남매님께서 왜 자꾸 삐그덕거릴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JB는 포인트로 권한과 책임의 조화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거를 누가 찾아야 되는 겁니까? 당대표랑 원내대표의 몫인가요? 아니면? 저 개인 의견을 이야기를 한다면 조희대 청문회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 사전에 상의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원내 지도부에 일체 상의가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과연 그것이 적절한 일처리 방식이었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의문부호를 찍습니다. 네. 네, 어쨌든 어제 여당 법사위원들은 뭐 탄핵까지 또 언급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법사위와 지도부 간에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0일에 청문회가 열릴 거냐 아니냐 뭐 이거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언론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청문회가 열릴 거냐 아니면 뭐 열리기야 하겠죠. 중요한 거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전광훈 씨의 딸 전한나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광훈 씨에 대한 압수수색한 지 49일 만에 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한 건데요. 자,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 이 전한나 씨가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점을 중시를 하면
전광훈 씨가 폭동 사태 선동교사를 말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대주면서 했을 가능성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자금줄을 찾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광훈 씨가 극우 유튜버들에게 돈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 이걸 상기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한나 씨는 극우 매체 자유일보의 발행인입니다. 그리고 자유일보는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 계엄 아닌 계몽으로 우파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등등 이런 내용을 담은 사설과 함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두둔하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아니라 말의 문제를 또 경찰이 추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두 개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어쩌면 경찰은 이 둘 다를 보고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경찰이 전광훈 씨 부녀의 소환 여부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것도 계속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 대응단이 주가 조작 의혹을 잡고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 그리고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7명인데 이들은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1년 9개월 동안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고가 매수나 허수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을 해서 부당 이득액이 400억, 그리고 실제로 취득한 시세 차익이 230억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뭐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패가망신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동대응단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부당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 이런 것 등등인데, 자, 이걸로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해서 안 한다던데 내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 원금이면 1,000억인데요. 이익 안 나도 주가 조작 투입된 원금 싹 몰수한다.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있죠. 요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1,000억. 네. 이 1,000억에는 대출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몰수를 하면 대출금 못 갚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류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가산도 압류가 되는 거죠. 이러면 패가망신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는 거니까. 빨간 딱지 다 붙는 거잖아요. 더덕더덕. 그렇죠?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국민의힘 소속인 홍원표 충남 예산군 의원이 19일 밤 11시 30분경에 충남 홍성에 있는 주전복도에 서 있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즉각 항의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룸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계속 항의가 이루어지니까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과 메시지 내용이 뭐였느냐.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라는 게 사과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비슷한 해명이 과거에 다른 사건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냥 짧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점 종업원이면 마음대로 만지고 주물러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걸 해명이고 사과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더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계속 의원이에요? 아직은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